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해설은요,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숨쉬는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는 건물이 인간의 기술만으로 뚝딱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거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연의 힘, 그러니까 대지와 바람, 그리고 태양과 끊임없이 타협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정교한 결과물이거든요. 오늘 자연이 어떻게 우리의 집을 철저하게 디자인해왔는지 그 놀라운 배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의 청사진입니다. 기후가 만든 주거 양식부터 시작해서요. 환기의 비밀, 태양빛의 세 가지 얼굴, 창문과 빛의 과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품은 미래의 집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기후가 형성한 주거 양식. 우리가 매일 누리는 온돌과 마루의 이중 생활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우리나라 기후 아시잖아요.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여름엔 진짜 찌는 듯이 덥고 겨울엔 뼛속까지 시리게 춥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 이 극단적인 온도 변화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이중 생활 양식이 탄생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한 따뜻한 온돌과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는 대청마루가 한 지붕 아래 떡하니 공존하게 된 거죠. 당연히 겨울이 긴 북쪽 지방일수록 온돌방을 훨씬 넓게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자연의 조건에 완벽히 순응한 정말 합리적인 건축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쾌적함의 비밀인 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덥다 싶으면 그냥 에어컨부터 빵빵하게 틀죠. 그런데 기계에 의존한다고 무조건 쾌적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쾌적하다라고 느끼는 건 단순히 온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정한 안락함을 완성하는 100% 쾌적함의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온도, 습도, 기류, 그리고 복사열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기류, 즉 공기의 흐름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통풍이나 겨울철 환기를 통해 공간을 신선하게 숨쉬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통풍을 갈구하는 건 인간의 생리적 본능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의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는 숨막힐 듯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밖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공장 매연까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내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엄청난 위협이죠. 그래서 기계가 만능이 아닌 지금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공기를 순환시키고 외부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빛의 세 가지 얼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사실 우리가 무심코 쬐는 햇빛은 집안에서 각기 다른 세 가지 역할을 아주 바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외선인데요. 이건 아이들 발육에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싹 살균해주는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가시광선입니다.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자연 채광의 주인공이죠. 마지막 셋째는 일사라고도 부르는 열선입니다. 우리 집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필수적인 태양 에너지원이죠. 완전 자연이 주는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널려있던 이 햇빛이 도시가 고층화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빌딩 숲이 빽빽해지니까 빛을 얼마나 받느냐가 곧 생존과 직결된 건강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은 빛 좀 들어오면 좋지 수준의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섰습니다. 일조권이라는 아주 엄연한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죠. 도시건축에서 햇빛을 보장받을 권리, 즉 자연의 혜택을 법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창문의 방향과 빛의 과학입니다. 빛을 어떻게 영리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죠. 자, 이 슬라이드의 데이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빛을 통과시키는 창문 재료들의 투과율입니다. 일반적인 투명한 유리가 90%로 빛을 가장 쫙쫙 빨아들인다면 우리 전통 한지, 그러니까 창호지는 한 45에서 50% 정도의 부드러운 빛만 통과시킵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방이 얼마나 밝아지느냐가 창문 자체에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문을 통과한 빛을 방 안의 벽지나 마감재가 얼마나 잘 반사해주느냐, 이게 방의 밝기를 결정짓는 진짜 숨은 공신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빛을 무작정 많이 들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연 채광에서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거든요. 바로 눈이 부신 것, 그리고 방 안은 어두운데 창문 쪽만 너무 밝은 빛의 불균형입니다. 진짜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을 보면 창문의 크기나 위치를 아주 깐깐하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광이 사라지는 밤에는 전기 조명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생활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고 있죠. 우리가 집 구할 때 맨날 남향 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남향 창문은 하루 종일 풍부한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북향은 안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빛의 양 자체는 남향의 반토막이지만 직사광선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동양이나 서양은 아침 저녁으로 빛의 변화가 극단적이라서 설계할 때 꽤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자연을 품은 미래의 주거, 바로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집은 에어컨이나 보일러 같은 기계에 무작정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죠. 이게 원리가 기가 막힌데요. 겨울에는 벽을 통해서 태양열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여서 온기를 가두고 여름에는 그 뜨거운 열기를 영리하게 딱 차단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빈틈없이 최적화해서 에너지는 최소한으로 쓰면서 최상의 쾌적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야말로 자연의 힘과 건축 기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도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건물들이 더 빽빽해질수록 우리는 창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자연을 철저히 차단하는 요새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침내 자연의 그 거대한 힘을 이해하고 우리 삶 속으로 영리하게 다시 초대하는 진짜 방법을 깨닫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이 집이 단순한 콘크리트 상자가 아니라 자연과 쉴 새 없이 호흡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이 디자인하는 집의 비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